엄마들 모임? 아빠가 보기에 참 이상했습니다. 애들 친구 엄마는 내 친구가 아닙니다. 이제 새 학기니까 엄마들 모임이 많아지실 텐데요. 모임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뭔가 기가 빨린다, 마음이 공허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육아하는 아빠가 겪은 이거 엄마들 이제 모임 아니야.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경기도에서 40년을 살다가 연고 없는 부산으로 내려와 육아를 전담하고 있는 아빠예요. 현재는 아이가 36개월이고 이 일은 한창 어린이집에 다닐 때의 일입니다. 부산에 내려오기 전 살았던 곳이 용인인데 제 아이의 첫 어린이집이 있던 곳이었죠. 이때도 엄마들 모임은 있었습니다. 용인에도 이사를 막 왔던 차라 원래 아는 아이들은 없었어요.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던 친구들하고 자연스레 친해지더라고요. 근데 아빠가 육아를 전담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애들 친구 엄마들이랑 친해지기가 참 애매해요. 제가 어린이집 등하원을 담당하는데 엄마들끼리 친해져서 카페도 가고 서로의 집에도 놀러 가지만 저는 거길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도 나름 외향적이라고 생각했지만 굉장히 힘든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애들끼리는 하원 후에도 같이 있고 싶어 하고 저희 집보다는 키즈 카페나 친구들 집에 놀 것들이 훨씬 많으니 써니도 그 시간을 무척 좋아했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 등원은 제가 하더라도 하원은 아내가 담당하며 모임분들과 좀 친해졌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내도 제 말을 들어주었고 하원은 아내가 하기로 했죠. 문제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아내는 커피를 안 마셔서 카페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엄마들 모임은 카페에서 시작하잖아요. 하원 후 키즈 카페를 가서 안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며 아이들을 보는데 거의 매일 가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키즈 카페 비용도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요. 어쨌든 키즈 카페에서 아이들끼리 노는 동안 엄마들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친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슬슬 등원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엔 저야 개꿀 하면서 좋아했지만 진짜 문제는 등원을 시키고 또 카페로 모이기 시작한다는 거였습니다. 거기서 스트레스나 풀고 오면 좋으련만 오히려 기가 빨리고 남 뒷담화만 실컷 듣고 돌아와 피로가 쌓이는 거죠. 이게 왜 문제냐고요? 자고로 가정은 아내가 행복해야 가족 전체가 행복합니다. 아내가 그 스트레스를 어디에 풀겠어요? 그래도 이건 버틸만 했습니다. 저도 아내의 스트레스 하나 못 받아주는 매정한 남편은 아니니까요. 아내가 엄마들과 만나 브런치 먹고 카페 가고 애들 하원시키고 키즈 카페 갔다가 저녁까지 먹고 집에 오면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오면 완전히 기가 빨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아내도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으면서도 우리 아이가 너무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면 내가 좀 힘들어도 써니 저렇게 웃고 있으니까 나는 그걸로 됐다 하고 위안을 삼았다더라고요. 물론 힘든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재미있던 일도 있었습니다. 또래 아이를 키우기도 하고 저희도 용인에 연고가 없었기에 아는 사람도 생기고 정보 공유도 되었죠. 다만 한 친구 엄마가 유난히 뒷담화를 좋아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저도 아내한테 뒷담화를 하곤 하니 엄마들 모임에도 당연히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아내도 그럭저럭 넘겼습니다. 근데 저희에게 가장 큰 문제는 군것질이었어요. 나름 써니에게 사탕 같은 군것질을 최대한 늦게 먹이고 싶던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이신 저희 어머니와도 부딪히며 조절했고 장모님 앞에서도 아내가 꿋꿋이 버텨왔는데 그 모임에서 규칙이 깨져버린 겁니다. 사실 사탕 하나 먹인다고 큰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란 걸 압니다. 다만 써니가 안 먹겠다고 저희 눈치를 보며 피하는데도 굳이 사탕을 까서 입에 넣어주는 게 문제였죠. 놀이터나 키즈 카페에서 그 친구 엄마가 계속 그렇게 간식을 먹이는데 그걸 보고 화를 내거나 기분 나쁜 티를 내는 것도 참 애매하잖아요. 속으로는 자기 자식만 먹이면 되지 하며 불만이었지만 이런 상황이 끝나지 않더라고요. 아내 말로는 엄마들 모임에서 한번 말이 나와서 다른 엄마가 돌려 잘 얘기했다고 해요. 아이들 간식은 각자 준비하는 걸로 하자고요. 그 엄마도 자기 아이에게 먹이는 것에 대해 꽤 까탈스러운 분이었거든요. 근데 전혀 안 먹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써니는 놀이터나 키즈 카페를 가는 날이면 사탕부터 온갖 군것질을 먹는 날로 인식해서 안 주면 찡찡대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그거 하나 때문에 엄마들 모임, 즉 써니 친구들과 아예 못 놀게 하는 것도 우습지 않나 싶어 아내를 달래며 좀 더 버텨보기로 했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내의 아버님, 저에겐 장인어른께서 별세하신 날이었어요. 편찮으시기도 했지만 갑작스러운 비보였고 경황 없이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죠. 30개월 정도 된 딸은 아직 죽음이 뭔지 몰랐고 아내가 장례식장을 지키는 동안 저는 어머니께 딸을 부탁드린 채 병원과 집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기는 애매해서 저희 어머니께서 케어를 해주셨어요. 장례를 다 치르고 며칠이 지나 다시 딸을 등원시켰죠. 며칠 안 보였던 저희 가족의 근황을 엄마들 모임에서는 궁금해했습니다. 카톡으로 연락이 오기도 했지만 괜히 분위기를 불편하게 만들까봐 아내는 미리 말을 안 했다고 해요. 오랜만에 아내가 모임에 나갔는데 슬픔이 가시지 않아 얼굴이 어두웠나 봅니다. 결국 사정을 얘기하게 되었는데 그 유난히 뒷담화를 좋아하던 친구 엄마는 아주 짧은 위로를 건네더니 바로 다른 아이 엄마의 뒷담화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꼭 큰 위로를 받아야만 하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사람이 죽은 슬픔 앞에서도 자기 할 말만 앞세우는 친구 엄마를 보고 큰 실망을 했다고 해요. 그날 이후 아내는 집으로 돌아와 저에게 다시금 등하원을 부탁했습니다. 손절이요? 글쎄요. 굳이 표현하자면 저희가 손절을 당한 걸까요? 그날 이후 제가 다시 등하원을 하다 보니 서로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정도의 인사만 나누고 제 딸과 저는 집으로 돌아왔죠. 물론 제가 등하원을 전담하게 된 초반에는 써니가 참 서럽게 울더라고요. 자기도 애들이랑 놀고 싶다고요. 근데 그간 있었던 일도 있고 해서 딸을 잘 달래며 아예 바깥으로 나돌았습니다. 그때 연간회원권 끊고 에버랜드를 주 6일 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용인은 역시 에버랜드죠.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친해서 매일 밤 자기 전에도 불렀던 친구도 이름인데 에버랜드를 못 이기더라고요. 2주일 정도 지나니까 울기는커녕 하원만 하면 아빠 에버랜드 가자 하더라고요. 그 이후 부산으로 이사 오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정리되긴 했지만 요즘 맘카페나 유튜브를 보면 엄마들 모임에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일 어려운 게 인간관계라고 하잖아요. 특히나 아이랑 연결된 관계는 더 끊어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육아하는 아빠로서 애초에 엄마들 모임엔 가입조차 안 되는 현실이라 때론 왕따가 된 기분도 들지만 어쩌겠어요. 그냥 우리 딸이랑 놀아야죠. 부산은 다행히 아이랑 놀 곳이 천지라 아주 행복합니다. 제 몸이 좀 힘들 뿐이죠. 이 친구 문제로 억지로 버티던 관계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저희 딸은 주 6일 에버랜드로 극복했는데 여러분만의 건강한 인간관계 스트레스 탈출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